오늘도 운동 바짝 하고 30분 유산소 운동하고 30분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왔더니 갑자기 누수공사 때문에 에어컨이 안 틀어져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제 운동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안 틀어져가지고 운동하는데 정말 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역시 저번에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가 쓴 책이기도 하고요. 요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 조던 피터슨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많은 이슈로 엮여있는 교수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수가 한 이야기들, 이 논리적인 표현들, 토의하고 논의하는 방식들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교수 중에 하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에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쏙쏙 좀 마음에 드는 것만 발췌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생의 법칙, 인생을 좋게 살아가는 법, 인생을 매력적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현재에 집중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반성을 할 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타인들이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만큼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조던 피터슨 교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어제 너 자신과만 비교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의 너가 뭘 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봤던 글귀 중에 이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거는 정신병 초기 증세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글귀를 읽고 뭔가 이렇게 딱 맞은 느낌이 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던 피터슨 교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현재 자신의 주변을 명확하게 둘러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게 되면 뭐가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지한 태도로 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인가? 이것은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가? 정말 나는 이것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라는 답변이 하나라도 있다면 바로 뒤를 돌아보고 자신을 다시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낮춰도 좋다. 단 하루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 하루 했던 일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언제든 좋습니다. 아마 자기 전이나 이때가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내가 오늘 뭐가 문제였고 어떤 것이 어려웠고 어떤 목표에서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것을 본인에게 계속 한번 되물어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것과 같냐면 매일매일 일기 쓰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일기는 오늘 내가 했던 사소한 것들을 막 적잖아요. 오늘 그러다 보면 내가 했던 일,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일, 내가 잘했던 일, 내가 피드백을 받아야 할 일, 내가 목표를 수정해야 할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매일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한번 계속 해보자.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스로 본인에게 이렇게 묻는 게 평생 습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는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하는 걸 망설이지 말라라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아마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아이들 중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 부모가 괜찮아 이렇게 보듬어주고 아껴주게 되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똑바로 자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 조던 피터슨 교수가 겪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공항을 가게 됐는데 어떤 4살 배기 애기가 그 부모 옆에서 막 악을 쓰고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분명히 뭔가 잘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의도적으로 막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 울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억지 울음을 막 하고 있었다. 그런 아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었고 덕분에 주변 사람들까지 굉장히 짜증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모가 명확히 그것을 가르치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많을 것 같은데 아이를 그냥 자신감 있게 키우기 위해서 다 괜찮다, 네가 하는 일 다 괜찮다, 실패한 과정이다 이렇게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조던 피터슨 교수처럼 막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억지 울음을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명확하게 찝어주고 너 잘못했어 처벌을 해줘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이 덕분에 부모의 시간은 얼마나 많이 낭비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시간으로 계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시간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가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을 잘 듣건 안 듣건 간에 절대적인 시간은 많이 투입되겠지만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얼마나 더 힘들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밤마다 자녀를 재우느라 정말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내담자가 하나 찾아왔대요. 45분 동안 애를 재우기 위해 의식 같은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5분씩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315분, 대략 5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20시간이고 그리고 1년이면 240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5개월에 해당하는 이 시간을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시간에 계속 본인을 혹사시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마음이 넓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상대방과 1.5개월이라는 시간을 계속 다퉈야 한다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간 동안 계속 다투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둘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어린아이도 역시 선한 존재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고 누군가가 그거를 지적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친구와 어른들의 관심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바른 관심을 통해 가지고 한 구성원이다라는 소속감을 갖게 되고 한 공동체의 원 중에 하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필요한데 관심을 못 받는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냐면, 상대방이 뭘 하건 상관없이 그냥 어른들한테 막 가가지고 막 다리에 들어 누워버린다던가, 그냥 땅바닥에 들어 누워버린다던가, 어른들한테 그냥 막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이, 저는 아직 많이 와닿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세 번째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는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큰 거짓말은 언제나 강한 신뢰를 얻는다. 대다수 국민은 의식과 의지의 차원보다 감성의 차원에서 더 쉽게 유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선동의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선동당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라는 제 개인만의 생각이 좀 있거든요. 국민들은 지극히 단순해서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많이 현혹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큰 거짓말이 거짓으로 입증됐을지언정 그들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나요? 사회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어떻게 보면 올바른 삶, 행복한 삶,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원한다면은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해라. 현재에 집중하라. 그리고 본인을 되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늘 가지고 습관화해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훈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가치관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은 아이를 똑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이데올로기나 이념에 사로잡혀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사람들은 거짓말에 현혹될 가능성이 좀 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